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던 유럽 재무장관들이 국내 시각으로 한 1시간 전이었나요?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했지만 국내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더 하락 중입니다. 현재는 201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어제보단 0.7% 내린 200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으로 인해 오늘도 차익 실현이 환매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주들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네, 이럴 때일수록 종목 대응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민이 더 많아지실 텐데요. 오늘 개미들의 큐 함께 하시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화번호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함께 하는데요.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어제부터였죠.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전화 상담, 포트폴리오 상담하지 않습니다. 역시 전화 상담도 한 종목만 상담드리니까요. 상담 채택이 안 될까 봐 그동안 꺼려하셨던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202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030선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2009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홀로 매도 우위인데요. 기관은 5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54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장중 한때 54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54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8거래일 만에 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이틀간 내린 부담감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1124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19만 8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0.51% 하락한 116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기아차는 두 달 만에 7만 원 선을 회복한 이후 0.7% 하락한 7만 1,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0만 원 회복 후에 2% 하락한 31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이닉스는 보합권에 머물러서 28,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37% 상승한 36,950원에 다음은 보합권에 머물면서 11만 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포스코 ICT는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9.6% 상승한 11만 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1.43% 상승한 3,550원에 SM은 3% 하락한 54,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19만 8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20만 원도 넘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장중 신고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삼성 LCD 분할 소식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삼성 LCD 사업 분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약세입니다. 최근 5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IT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주가 유가 상승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전에는 4.4%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7% 넘게 빠지면서 5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해운주도 약세인데요. 대한해운은 2.3% 하락한 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유가 상승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정부의 유럽 쪽 원유 수출 중단 발표 등으로 9개월 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행진을 지속 중입니다. STX는 2.19% 하락한 15,650원에, 대우조선해양은 4% 하락한 30,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달 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에 손해보험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 동부화재는 1.44%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3% 하락한 4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다른 주요 손보사도 가능한 이달 안에 보험료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습니다. 현대해상은 3% 상승한 3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가스 사업 소식에 가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경유하는 한국, 러시아 간 천연가스관 사업 협상이 진전되는 소식을 보이자 가스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은 3.2% 상승한 2,575원에, 하이스틸은 4% 상승한 4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라민 HR이 상장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11,500원을 나타냈는데요. 사라민 HR은 시장 점유율 13%로 1위인 잡코리아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최근 높은 브랜드 인지도 상승 시 증시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오늘 살펴볼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2차 구제금융협상 타결됐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오늘장 이슈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유로 재무장관 네. 회담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의 지원에 대한 협상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문제의 쟁점이 현재 160%에 달하는 재정적자 비율을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121%로 맞추기 위한 긴축안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2차 구제금융안을 승인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3월 20일 그리스의 14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만기 금액을 조달할 수 있기 됨에 따라서 일단은 디폴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 상당히 좀 호재가 보도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진정한 호재냐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장에서의 지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도 오히려 마이너스 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하는데요.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리스가 2020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9%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IMF 분석을 토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1%로 맞추는 안에도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에 대한 승인 자체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IMF 정밀 실사 결과의 129%로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 채권단의 손실을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구제금융은 승인이 되었지만 PSI 협상은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GDP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헤어컷도 53.5%로 기존의 50%에서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경우에도 부채 탕감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게 되면 이전까지 문제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더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될 이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험 제중 국가들의 채권 시장 동향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로화 환율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추를 껴맞춰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국내 네. 시장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예. 국내 시장은 시장의 어떤 그 마이너스 폭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종목별 대응에 대한 주문을 강조드렸었는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 돌파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종목이 어떤 종목별로 수익률을 잘 형성하고 있느냐에 주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봐서는 최근에 개별성 종목이나 소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에 회복세는 둘째치고 2012년도 기준으로 지수별 상승률을 점검해 보면 되겠는데요. 준비된 표를 보시게 되시면 종합주가지수는 1월 2일 종가 대비해서 금일 오전 10시 30분 현재가까지 변동률은 한 10.9% 정도 상승률을 보였고요. 대형주는 11.5% 그리고 중형주가 7.9% 그리고 소형주는 14.9%로 오히려 2012년도 올 한 해 현재까지의 상승률은 소형주 상승률이 지수 및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훨씬 더 아웃퍼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수익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근거 자체가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대형주가 프로그램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덧붙여서 부담스러운 가격 범주에 있다는 판단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시장 상승에 따라 시종 유동성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게 수익률을 적중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글로벌한 선거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2차 금융에 대한 최종안 이런 것들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역시 종목별 대응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타로는 중국 모멘텀이 있겠는데요. 최근 중국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에 금일 같은 경우도 낙연락이라든지 오스템 인플라 같은 소비 관련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런 측면도 사실 중국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별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트레이딩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외 변수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2일 미국 1월 기존 주택 판매 발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주에는 목요일 이후에 중요한 지수 대비해서는 금주 초 중반까지는 특별한 이슈 없이 부동산 관련 지표인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전 데이터 461만 건 정도의 판매에서 이번 발표는 469만 채의 기존 주택 매매가 일어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컨센서스 형성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 관련 지표들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조금씩은 플러스 호전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표 관련해서는 아직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응 전략 또 관심 종목들은 또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역시나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듯이 종목별 대응이 지속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방송 CNBC에서 매드머니로 유명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시장 영향이 꽤 큰 짐 크레이머라는 분석가가 있는데요. 그는 최근 IT 포트폴리오 11개 종목 중에서 인텔과 델 그리고 애플을 제한 나머지 종목들은 셀 의견, 매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최근 금일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장중에 신고가를 또 찍기는 했었지만 삼성전자를 제한 나머지 IT 종목들은 그다지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기는 힘들어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종목별 대응과 매지는 아주 시장의 핵심 우량주를 빼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애매한 접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 접근 필요하고요. 금일은 관심 종목이 커머디티 관련주로는 LG 상사를 추천드리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많이 집중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ERP 전문기업 더존 비존 그리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대선 관련주인 아즈텍 WB 그리고 주방 및 전기 가전 기업으로 유명한 리홈 콘택트 렌즈 전문기업인 인터로조와 현대백화점 계열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인 현대 HCN을 추천 종목으로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제 어깨가 든든합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전이었나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이슈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여서 그런지 예상했던 재료여서 그런지 지수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분씩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그리스 네.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네. 뭐 그리스 어떻게 긴축에 대한 부분을 예. 이행해 나갈지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일단 2020년까지 그리스 어떤 추가 긴축에 대한 부분이 120%까지 뭐 그 하향 네. 조정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3억 2,500만 유로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긴축 그리고 어떤 부채 부분이 129%까지 조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그리스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 그런 부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리스에 이행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예. 어떻게 확약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갚아 나가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방안이 나오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크로 뭐 계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 같은 게 그 이전에 그 중남미 쪽에서 그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에 들어갔을 때 했던 방법인데 이 방법이 예. 다시 한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어떤 담보가 제공된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금이 모이게 되면은 그 자금이 일단 긴축을 이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전제하에서 예. 돈을 빌려가는 그런 계산인데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초점을 시장은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 중요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재료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없는 것 자체가 저는 악재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리스 문제 네. 재료가 지금 오늘까지만 해도 지금 예.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딱 나왔을 때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낙폭이 좀 과대하게 더 하락을 보이는 게 좀 예. 기관의 매도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락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투신의 매도세가 아침부터 계속 네.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신권의 그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0.76%면은 지금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심합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따가 장 마감에는 좀 낙폭을 좀 오히려 축소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고압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질질 끌려갈 수는 있어도 네. 그래도 이제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왕설량 팀장님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하는 중에도 계속 문자 번호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 빨리 서둘러서 종목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화요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네. 전화 주셨나요? 저기 집에서요. 아, 집이 어디에 사시는지. 아, 인천에 살고 있는 대표님이요. 네, 인천에서 또 집에서 전화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마지막에 저희 문자 주셨던 그 미래산업 보내주셨던 분 맞으시죠? 예.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첫 번째로 전화 시도를 하는데요. 이 미래산업 보유하신 종목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니, 미래산업은 초창기 때 네, 한 400원대 사다가 예, 그리고 또 한 330원대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추가로 또 매수를 했죠. 아, 그럼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큼 되십니까? 한 70원 차이 난 상태에서 했는데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은 470원이신가요? 아니요, 400원이요. 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한 30%요. 30% 비중으로.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또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예. 자세한 내용 한번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네, 한번 같이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집에서 전화 주신 분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미래산업 뭐 가지고 계시는데 제일 뭐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이게 계속 내리다가 예, 갑자기 연 이틀을 15%로 계속 오르더라고요. 예, 예, 또 오늘 또 내리고 네, 이게 목표가가 도대체 미래산업이 얼마가 될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예전처럼 또 300원대로 쭉 빠질지 네. 또 궁금하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뭐 어제 어제 그제 그렇게 많이 이거래도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현재 그 회사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 중요한 게 일단 올라가는 그 보통 그 재료가 있는 상한가 그리고 그 어떤 그 단순히 세력에 대한 상한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속에서 조금 그 제가 보기엔 좀 이유가 없는 좀 상한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시세가 조금은 시작하는 뭐 상한가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뚜렷한 이유는 전혀 없고 한번 예. 제가 유추를 해본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게 LED 자동 공급 그 장치를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삼성 그 LCD를 분사하게 되면서 삼성 뭐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런과 조금 연관성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든다면은 반응성 같은 경우에 문재인 그분과 크게 어떤 그 연관성은 없지만은 테마가 형성되면서 강하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요 종목도 어떤 연관성을 가져본다면 뭐 LED 그쪽으로 해서 조금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을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제가 그 세력이라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그 바닥 쪽에서 한번 당겨보려는 그런 흐름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은 제가 어떤 종목에 조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냐면요. 그 아이 컴포넌트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차트를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미래산업처럼 상한가가 뭐 두 번 연속 나오고 그런 흐름은 알지만은 계속해서 그 화면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빠지다가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근데 요 모습이 지금 이제 미래산업과 조금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올린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 부분이 조금 시세를 조금 출발하는 그런 시세 분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변동성이 크게 되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거 가격을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한 400원 정도 가격만 지켜주면은 매수가만 지켜준 전제하에서 위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보고 좀 그 계속해서 일단은 가져가보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뚜렷한 대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네, 시청자님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충분한 답변이 안 네. 되실 것 같아요. 답변 되셨을 거예요. 제가 옆에 네. 같이 들었는데 충분한 고민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 개미들에게 꼭 방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 푹 쉬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인천에서 한번 받아봤네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91번님이 보내주신 스틸 플라워 들어가 있는데요. 13,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이 종목은 왕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이 스틸 플라워가 최근에 이 상승세가 좀 가파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뭘 만드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송유관, 그러니까 해양 구조용 중에서 이제 그 송유관용 그런 배관 그 파이프를 만드는 그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또 제조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던 가장 큰 배경은 작년에 실적이 가장 사상 최대로 났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13,700원은 어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충분하게 어제 가격대까지는 충분하게 더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실적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만큼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충분히 어제 매수하셨던 그 가격만큼은 충분히 더 도달할 수 있고 목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어제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부근에서 이렇게 크게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전 고점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15,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네. 나온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설정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네. 작년 4분기만큼 좋게 나온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1분기 실적 꼭 살펴봐야 하실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은 부광약품 들어왔습니다. 740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이분께서는 배당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일단 부강약품 같은 경우 뭐 배당한 거 생각하시면 뭐 지금 작년에 어느 정도 배당을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작년에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했을지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예. 잠시만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작년 같은 결산 배당 한 3.8% 주당 배당금을 500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네. 시가 배당률이 한 3.89% 정도 되는데 요와 좀 유사하게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한 3% 정도, 0.3% 정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가 배당률이 이 정도 되니까 일단은 뭐 배당금 같은 경우 500원 전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주가에 따라서 조금 그 시가 배당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강약품 뭐 굳이 그 배당주로서 조금 매수하시는 건 조금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일단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일단 뭐 3.8% 전후 뭐 배당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뭐 배당뿐만 아니라 지금 추세가 조금 죽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작년이죠. 작년 8월달 그리고 작년 11월달 2차 실적가 나오고 난 뒤에 올해 1월달도 그 실세가 조금 분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시세가 조금 마무리 국면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선을 한번 그거 본다면은 자 이 부분 잘 아시죠? 지금 이게 뭡니까? 헤드앤숄더죠. 네. 머리 그리고 양쪽 어깨.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완전히 꺾였습니다. 왜? 지금 현재 메디포스가 크게 꺾이고 있죠.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형 간염 치료라든지 그리고 자외선 안트로젠을 통해서 성체 줄기세포 그 치료제를 이제 두 번째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줄기세포 치료로 인해서 어떤 나올 수 있는 뉴스는 지금 현재 다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를 좀 보니까 이전에 21,100원이면 이전에 한번 의뢰를 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네. 제 기억으로 한 12월 달 말쯤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나요.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 않는다면은 뭐 다시 뭐 손실을 줄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어떻게 말씀드린 게 제일 그 만족스럽게 드릴까요? 지금 제가 미래산업 같은 게 제대로 대답을 못 드려가지고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그 반등을 줬을 때 목표하게 되면은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줬을 때 파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강약품 같은 경우 실적도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은 작년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13,000원, 14,000원 팔기 힘드시면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가격엔 저도 못 팝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팔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그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조금 그 기다려 보시라고 한번 인내를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상담드렸던 이 스틸 플라워 상담드렸었죠. 1591번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 파미셀 보내주셨네요. 9517번 이분도 뭐 개미들에게 자주 방문해 주시는 분인데 항상 늘 감사합니다. 파미셀 1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또 로엔이라는 종목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15,500원에 비중이 20%. 아이유를 좋아하시나? 두 종목 다 상담드리죠? 예, 이 파미셀 먼저 좀 상담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여성 의료 쪽에서 지금 사업을 좀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의료 쪽 사업을 하다가 그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좀 전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일봉상으로도 지금 낙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상으로 한번, 주봉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5%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모 회사하고 지금 임상시험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파미셀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한 가격이 13,500원인데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좀 시간상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줄 때, 그러니까 10,000원까지 상승을 줄 때 여기서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관점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묶어가지고 상승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동조를 못해가지고 상승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다시 만약에 이제 줄기세포가 다시 테마를 불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상승을 보일 때, 그러니까 10,000원 부근에서부터 그냥 손절로 해가지고 네.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로엔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엔 같은 경우도 좀 매수한 가격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좀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로엔 같은 경우도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못 보이고 있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하게 실적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낙폭을 좀 많이 심하게 보였었는데 올해 1분기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는 이제 그 주식 담당자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시고 이 네. 투자자라고 하시면서 이 실적 부분과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 같이 여쭤보신 다음에 한번 그렇게 실적이 작년 4분기보다도 괜찮다라고 했을 네. 때는 들고 가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실적이 또 안 좋다, 작년 4분기보다 안 예. 좋다 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전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답변이 그 실적이 괜찮다 하면은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17번님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은 6348번님의 종목입니다. 심택 그리고 차바이오엔 두 종목인데요. 심택은 12,400원에 비중이 10%, 차바이오엔은 12,300원에 비중이 15%. 한 종목은 수익 중이시고 또 한 종목은 손실 중이시고요. 네. 일단 심택 한번 네.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도 2012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얘기냐면 그 일단 모바일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반등을 줬는데 요건 그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최근에 그 매수 수급이 요 종목 같은 게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그 현재 최근에 짧은 반등이 크게 나왔었는데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오늘 많이 빠지죠. 5.9% 뭐 6% 가까이 빠지는데 지금 현재 수급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오늘 수급을 이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상당히 강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6% 정도 이제 6%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이 잘 올라 그 좀 전에 제가 모바일 관련 매출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도를 하게 되면서 장대목을 막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5일선이 지금 이제 깨졌죠. 네. 일단은 파는 게 맞습니다. 나 지금 못 파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13,000원 그리고 본전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드릴 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물 나오죠. 매도 물량 나오죠. 그리고 장대목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팔자리입니다. 일단은 팔고 다시 매수하더라도 일단은 팔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차바이오는 한번 보면은 요 종목은 일단은 그 부강약품 같은 경우 제가 회사 내용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바이오 부분은 네. 제가 너무 약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한반 변성 치료제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제 기억이 지금 바이오 업종 같은 계속 저도 헷갈리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 눈이 안 보이는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게 대한 어떤 그 치료제를 그 미국에서 임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이게 식약청에 그 우리나라에서 임상에 대한 허가가 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임상 허가가 되는 진행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임상 그 소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부분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 보니까 조정을 예. 받았고요. 그래서 요 종목도 일단 기다려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요거는 15,000원까지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반변성 치료제, 요 치료제에 어떤 한국에 대한 임상이 추가적으로 제가 연말에 진행될 이 회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맞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임상 소식 때문에 아마 또 한번 반등을 줄 겁니다. 그때 네. 한번 기회를 보시고 빠져나와도 되니까 요거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미남이시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시청자님 TV는 안경 꼭 쓰시고 보셔야 돼요. 네, 농담입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 경남 창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전화를 받아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예,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9,600원에 네, 예, 80%입니다. 80% 비중이 꽤 많으신데 수익 중이시네요. 예, 좀 많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욕심을 접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인지 이 점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예. 네, 옆에 왕설량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궁금하신 점 다 물어보시고요.
예, 예. 네, 조금 더 들고 가라라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예. 아버님, 예. 그 지금 바이넥스 일단 수익 중이신데 축하드린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 수익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일단 그 사신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을 보셔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보셔가지고 좀 매수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이게 뭐, 그 삼성그룹하고,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 잘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가 일단 결론부터 좀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예.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은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임상 시험도 좀 괜찮은 그런 임상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어떤 임상 시험이냐면 이제 암 면역 세포 관련된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이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에서 2배까지도 더 3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임상 시험이 잘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곧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미 이제 정배열 쪽으로 이렇게 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한 게 이제 80%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80%가 되는 그거는 이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포트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 고점에서 한 40% 정도는 그냥 반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전 고점 라인이 11,300원인데 그러니까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11,000원에서부터 해가지고 40% 먼저 좀 정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포트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그 전체 포트에서 40%, 30%에서 40%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부분에서부터는 40%만 들고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80% 들고 계시니까 반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는 계속 들고 가시다가 조금씩 이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시는 부분이 가장 맞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예.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개미들에게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방금 전에 뭐 심택 받으셨던 분 있죠? 6348번님께서 정태근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감사드립니다. 라고 단문이 왔네요. 한 분은 또 미남이라고 해주시고 한 분은 또 종목 상담까지 감사드린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양 두 분의 전문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빼고 말이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왔습니다. 이분은 0833번님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2,000원, 비중은 30%.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또 전문가님께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문자도 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상당히 이미 좋은 하루인데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시네요, 자꾸. 네. 그래서 일단 들켰네요. 네. 일단은 일단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좀 자세하게 조금 그 상담해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이전에 그 거래 정지도 한번 당하면서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뭐 흐름이 괜찮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한 그런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그 만들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HTC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어떤 채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랑 어떤 차트 어떤 그 수급적인 힘보다는 어떤 이런 모멘텀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올라가다 15,000원 부분이 좀 저항이 되면서 일단 뭐 추가적인 좀 그 현재 그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갔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종목은 제가 어떻게 한번 예를 들어 보냐면은 자 제가 그 이전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한번 갔을 때 그때를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인터플렉스 요 종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드게 파트론이 더 낫겠네요. 파트론이 좀 더 그
차트가 유사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화면을 왜 보면은, 자, 작년 10월달, 11월달 이때 스마트폰 부품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반등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스마트폰의 수혜가 이게 나왔었지만은 실질적으로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면서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조정 구간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들은 아래쪽으로 밀려버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텔플러스 같은 종목은 위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한글 컴퓨터도 조금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거래가 재개되고 난 뒤에 그런 소프트웨어 탑재,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HTC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차적인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이 이후에 이어져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수혜가 아니라 수주로 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13,000원과 15,000원 쪽에서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상당히 뭐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큰 강한 흐름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제는 조금 고민하는 자리, 좀 조정 구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흔들리더라도 저거는 12,000원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게 15,000원이 그 지금은 어쨌든 한두 달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정 구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그 파트론 같은 경우도 10월달에 강한 시세가 나왔다가 한 두세 달 쉬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은 조금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아래쪽으로 12,000원까지 좀 흔들리더라도 일단은 보유를 하고 좀 참아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다음은 동양기전 들어왔습니다. 0144번님께서 동양기전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죠? 예, 맞습니다. 지금 네. 동양기전이 원래는 이제 기계 쪽 이제 전문으로 맡는 그러니까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진출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왜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 산업 중에서도 그 두산 인프라코어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굴삭기를 많이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 굴삭기에 들어가는 유압기 관련된 그런 기계 부품을 가장 많이 이제 납품하는 업체가 이 동양기전인데요. 그래서 동양기전이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그런 기계 업종, 그 기계 산업들, 그러니까 기계 업체들에게 그렇게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시황만 좀 좋아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보인다라고 하면 기계 업종은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그럼 동반해가지고 동양기전도 상승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충분하게 그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는 관점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정해 본다면? 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차트가 비슷한데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차트가 지금 200일선까지 다다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양기전도 마찬가지로 두산 인프라코어만큼 200일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200일선 부근인 15,250원까지는 충분히 1차 목표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정해둘 필요는 없을까요? 손절 가격은 지금 계속 그 121선을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21선 오늘도 이제 121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1선은 계속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200일선 부근에서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ICD를 5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신데 증자하는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예. 경우에는 일단 유상증자가 아니고 무상증자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좀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ICD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53,500원에 50%라고 하셨는데, 요건 조금 항상 비중이 많게 되면은 조금 항상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좀 갖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자, ICD 같은 요거는 차트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설명만 제가 드릴게요. ICD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A2에서 A3 라인, 그러니까 아몰레드 3 라인을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설을 하게 되는데, 왜 증설을 하냐면은, 기존의 5.5세대 기판에서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기판을 4등분 해가지고 기판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A3 라인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게
그 태블릿 PC 같은 이런 중형 그 OLED를 한 판에 그냥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라인이 증설됐을 경우에 기존에 이 그 A2 라인에서 어떤 그 독점적인 어떤 그 매출을 갖고 가고 있는데 L3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5.5세대뿐만 아니라 8세대 라인까지 그 늘릴 거예요. 그렇다면은 테라세미콘이라든지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ICD 이런 회사들 충분히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어떤 성장성이 조금 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아니고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데 이 회사에 지금 그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상장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회사 유보율이 2000%가 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꾸 화면이 넘어가 버리네요. 네. 그 유보를 보시면은 자, 볼게요. 돈을 얼마나 잘 벌면은 자, 2010년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293%였는데 2011년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213%입니다. 자, 유보율이 지금 현재 10배 넘게 늘어났죠. 그만큼 지금 회사 내에 돈이 넘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무상증자로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무상증자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A3 라인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8세대 라인 넘어갔을 때 수혜가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일단 좀 갖고 가보세요. 요거는 그 조금 믿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유상증자라고 잘못 읽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SKC 보내주신 분은 9537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53,100원 비중은 30%신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십니다. 예, 일단 그 매수하신 가격이 좀 네. 높은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47,850원인데 그 손해가 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업종이 가치 상승을 크게 보여가지고 이 종목도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것도 지금 이제 매수세가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태양광 업종,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관련된 업종은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란에서 이 석유 관련된 그런 금수 조치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상승을 보이게 되면은 이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CI라든지 이 관련돼 가지고 태양광 관련된 업종들은 상승세를 나중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 부분을 보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1선 부근, 그러니까 61선 부근이 45,000원입니다. 45,000원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지 재차 이제 차트가 다시 이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61선 45,000원 부근에서 이 지지를 못 받고 그냥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때는 손절 라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든 아니면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9537번님 다시 한 번 더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오늘 왕설량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이슈 있었던 오늘장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